네, 이것을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pH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ORP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환원력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산화력의 반대말이 환원력입니다. 어떤 특정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을 다시 환원시킬 만한 강력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화면에 보이는 pH 테스트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요걸 제가 돌리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은, 요것은 무슨 물이냐면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돗물에 BTB 용액이라고 하는 이 산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용액이 있습니다. 이 용액을 수돗물에다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물이 변화되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향성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물에 변화되는 색깔을 한번 보시죠. 무슨 색인가요? 약간 연두색빛? 약간 노란빛?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어디에 가까워요? 중성 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산성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수돗물의 pH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스를 타고 들어와서 휴리온을 거쳐서 나오는 물을 한번 받아서 똑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휴리온에서 나온 물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무슨 색이죠? 네, 여기 보시면 알칼리성,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흔히 해보는 이제 테스트는 뭐냐면, 이 빨대를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빨대를 대고 불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나 탄산가스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배출하잖아요, 호흡과 동시에. 그런데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수치가 유독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많고 농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물을 불게 되면 이 물이 색깔이 금방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의 색깔이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수소수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중에 이 물을 한번 불어보실 분? 제가 보시. 사실 수소수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거의 보름 동안 못 먹었어요. 아, 보름 동안 못 드셨어요? 네. 저쪽을 쳐다보시고 한번 불어봐 주시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수돗물하고 이제 비교가 좀 되시나요? 네. 무조건적으로 이 물이 뭐 변했다고 해서 몸이 무조건 안 좋다. 누구나 변하게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번 만에 어느 정도 양만의 변화느냐에 사람의 차이들이 나타날 것이고, 수소수를 만약 여러분들이 드시기 시작한다면
드시기 전에 한 번쯤은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 수소기를 장만하시면 그 안에 이 시약을 넣어드리거든요, 같이. 예, 그럼 내가 시약으로 한번 수소수를 마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아, 2번 정도 부니까 변하는구나. 그럼 수소수를 이제 꾸준히 마시면서 도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불었을 때는 이제는 한 3번, 심지어 4번 만에 이제 물이 변하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불어서 이렇게 변화된 이 산성인 상태, 이 상태에다가 휴리온 물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시 알칼리수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또 뭐가 들어있어요? 탄산가스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색깔이 투명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마셔줘야 된다? 물은 꾸준히 계속 마셔줘야 된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산화된 것들이 다시 알칼리성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불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어떤 수치를 재볼 거냐면 이것이 용준 수소량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계측.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겨 보여도 이게 제가 싸게 산다고 샀는데 저 46만 원 주고 샀어요. 네. 이 일제입니다. 우리나라 계측기 회사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용준 수소량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볼 것은 똑같이 수돗물. 수돗물에다가 이 기계를 놓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고. 수치가 혹시 보이시나요? 0? 0. 네. 용준 수소량이 검출이 안 됩니다. 일반 수돗물. 이것을 그대로 휴리온에다가 한번 나오는 물에다 담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수치가? 올라갑니다. 800.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물의 온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네. 보통 평균적으로 요거를 제가 처음에 열어서 이 앞에를 분해시켜가지고 이 앞에를 센서를 한번 닦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야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보통 닦아서 하면은 한 1500, 1600 이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가고요. 요것은 ORP, 아까 제가 환원력 말씀을 드렸죠. 기계를 켜고 이 센서를 수돗물에 이렇게 담가봅니다. 수치가 얼마나 정도? 240.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200 정도 선은 유지할걸요? 200. 올라가요. 네. 뭐 30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돗물에 현재 수돗물은 한마디로 산화력이 있다는 겁니다. 산화력.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휴리온에다가 옮겨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수치를 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쭉쭉 떨어지네. 수치가 뚝뚝 떨어져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이제 보자. 마이너스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면 이제 환원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한 200에서 300 정도까지 쭉 올라가고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죠. 다시 이거를 수돗물에다가 옮기면 다시 또 거꾸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이것으로 산화력을, 환원력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자, 요 기계를 제가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소켓팅. 수많은 정수기에 어느 정수기나 들어가는 필터. 그런데 이 필터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펀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정수기가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필터 수량이 있습니다. 탭 필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필터를 계속 갈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필터, 폐필터가 안 나오고 한 5분의 1밖에 필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왜? 400만 대에서 500만 대의 정수기가 깔려 있으면 고정적으로 폐필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참 생각하기 싫지만 필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재사용되고. 이 집에서 빼온 필터를 저 집으로 껴줘도 누구나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어쩌겠습니까? 필터 갈아주는 걸 믿을 수밖에.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다 돈이라서 이게 돈이라서 누군가가 만약에 장난을 치면 우리는 알 길이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이 필터는 장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꽉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꼬다리 있죠. 여기에 100% 한번 사용했던 필터는 기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스가. 그래서 필터를 가려고 할 때 잠깐만 필터 좀 잠깐 만져볼게요 하고 필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기스가 나 있다. 그러면 그 필터는 어딘가에 한번 사용이 됐던 필터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때 포장지 비닐까지도 완벽하게 포장이 되는 기술까지 나왔답니다. 폐필터로. 이건 안타깝게도 산업 폐기물입니다. 재사용이 안 되는 산업 폐기물. 그러면 저희 휴대용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비자가 필터를 갈게끔 만든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필터 재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끔 하려고. 대신 소비자가 필터를 직접 갈려면 굉장히 쉬워야 돼요. 필터를 가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 요것을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이 하우징을 아예 이 제품 본체에다가 딱 이렇게 딱 세팅을 시켜놨습니다. 세팅을 시켜놓고 필터를 교환할 때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써 있거든요. 뚜껑에.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1번, 2번, 3번, 4번 정확하게 번호가 써 있고 뚜껑을 열어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는 필터를 빼내고 해당 번호의 필터를 그냥 껴주면 뚜껑 닫으면 끝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 뚜껑 여는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구를 제품 안에 이렇게 딱 껴놨습니다. 요것으로 잡고 돌리시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턱대고 이 상태에서 이거 확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 튀어나오죠. 물이 네. 예전의 모델은 저기 수도 갖다가 물을 잠근 다음에 물을 쭉 이렇게 털어놓으면 이 안에 있는 모델이 쭉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열어서 가게 돼 있는데 최신 모델은 저희 휴디온만 있는 최신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요.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호스 들어가는 요 부분 요 뒤에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물이 잠깁니다. 요걸 잠가 놓고 필터를 가시면 돼요. 잠갔다고 해서 바로 열면은 여기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잠근 다음에 요 물을 조금 한 10초만 틀면 여기 있는 물이 쭉 빠져버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필터를 가시고 다시 풀르고 틀어주면 필터 교환 끝. 이거는 뭐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 필터 교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필터 교체 기간은 3,000리터 기준입니다. 3,000리터입니다. 기간으로는 저희가 6개월을 말씀드립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필터를 1, 2, 3, 4번을 같이 교체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 6개월이냐면 물 사용량이 집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집은 물 많이, 가족이 많아서 물 많이, 어떤 집은 조금밖에 안 먹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집은 뭐 10개월, 1년 내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어떤 집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5개월, 4개월, 3개월마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 기준은 보통은 우리나라의 배관 상태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수도 배관, 직수형이기 때문에 수도 배관 상태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썩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좋지가 않은 상태라, 한 6개월 지나서 1번 필터를 딱 열어보면요, 필터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고요, 이게 시뻘겋어. 뭐 때문에? 동굴 때문에. 그걸 보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뭐 필터만 교체해주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전기가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전기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드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물이라는 것은 먹어서 효과를 보려면 일정 용량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컵 딱 먹고 효과 보게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적어도 물을 먹고 효과를 기대하려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5리터 이상, 1.5리터라고 해봐야 여러분 이런 컵으로 가득 3잔입니다. 가득 3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물 얼마큼 드세요? 평균. 저도 물 진짜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전 밥 먹은 다음에도 물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로하고 힘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중에 수분 부족으로 오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루에 성인이 자동으로 소실되는 수분이 2.6리터랍니다. 그 중에 1리터 정도는 음식으로 커버가 됩니다. 다시 섭취가 된답니다. 음식으로. 나머지 1.5리터, 1.6리터는 반드시 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휴리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기 시작한다면 하루에 몇 리터? 아무리 못해도 1.5리터 이상. 한 번에 1.5리터를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수용체가, 수소를 감지하는 수용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 수용체가 감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여러 번 마셔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실 수가 있냐면 소변이 2잔이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그 수소수기를 처음에 이제 수소수를 드신 분들이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쪽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1순위로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소변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소수를 드시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은 제가 지금 지켜본 바로는 첫째가 어떻게 보면 혈행 쪽에, 그리고 위장질환 같은 쪽에, 통풍, 이런 병명을 직접 얘기하면 다 과대광고가 되죠. 그런 쪽에 먼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빨리 좀 느낍니다. 빨리. 당뇨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수치를 드시기 전에 한번 재보시고요. 수소수를 드시면서 드시자마자 한 한두 시간 후에 수치를 한번 다시 한번 재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진 고질병들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어디가 조금 개선되는 것 같다,
누구는 어디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체험이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20년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말 못할 고통이에요. 저는 두통이 어느 정도로 심했었냐면요. 그냥 참 웃긴 밥을 먹어도 머리가 아프고 굶어도 머리가 아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파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신경을 조금만 써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냥 머리가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깨질 듯이 아파요. 병원에 가면 그냥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제 자리에는 항상 두통약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수소술을 마시는 첫 잔, 마신 다음 날도 아니고요. 첫 잔부터 지금까지 두통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3개월, 4개월 동안. 정확하게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저는 이 소화기 계통에 저는 조금 제가 남들보다 약하다는 건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소화기 계통이. 그러니까 뭘 먹어도 또는 배가 뭘 안 먹어도 항상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피가 집중되는 거예요. 소화기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집중돼서 산소가 이쪽으로 몰리니까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그렇게 아팠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네. 수소술을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저는 두통이 진짜 말끔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저 같은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계신 고질병 그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피부요? 저녁에 타올에다가 수술을 적셔가지고요. 이 지퍼백 같은 데다 넣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조금만 돌려요. 너무 뜨겁게 나요. 그 물로 얼굴에다가 한번 타올을 한 5분 정도만 덮어보세요. 요즘 고급 피부샵에서 가보면 겉에다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수소 테라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수소 테라피 관리비를 따로 많이 받습니다. 수소 마스크팩이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면 한 장에 일회용 한 장에 제일 싼 게 5,000원입니다. 수소술기 한 대 집에 있으면, 저 휴리온 한 대 있으면 이 수소팩, 수소 테라피 샵에 만약에 수술이 있으면 수소 테라피, 수소 토닝 관리를 따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얼굴에다가 한 다음에 화장품을 바르시면은 화장품이 한 2배로 더 들어갑니다. 그 원리는 피부가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메마른 피부에서는 뭐 발라도 겉도로 안 들어가요.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수분이 함유된 우리 화장품들은 다 수분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발랐을 때 그게 쫙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빠른 속도의 피부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일단 활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물은요 평생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그런데 내 몸에 물이 몇 킬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70kg면 49kg가 물이라고 했어요. 49kg의 물을 내가 바꿔내려면 한두 잔 먹어가지고 엄두도 안 날 거고요. 1.5리터씩 10일을 먹어야 15kg 바뀝니다. 15kg. 20일을 먹어야 30kg 바꿔내는 겁니다. 한 달을 먹어야 45kg. 내 몸속에 있는 물 양만큼 먹는 겁니다.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몸의 변화는 너무나 크게, 너무나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 휴리온 제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야,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몸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나? 저는 아침에요. 저희는 요즘에 그 글로벌 준비한다고 퇴근 시간이 뭐 11시, 12시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람이 울려야만 깨거나 저는 언제부턴가 알람 울리기 한 4, 50분 전에 깨는 습관이 생겨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거뜬해요. 수소수, 저 휴리온 저는 효과를 너무나 크게 보고 있는 1인이라 네.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물부터 받고 싶죠. 물부터 받고 싶죠.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건강식품도 어떤 물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건강의 수술의 기본인 물을 먼저 바꾸시면 내 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